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흥미로운 분석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밉상 나라죠. 자, 미국이 대만 재무장을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중국의 분열 작전에 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분석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이 사람이 올해 림팩의 대만 참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USNI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이 USNI 뉴스는 그냥 미 해군 관영지예요. 그러니까 미 해군이 이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 타격 전단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존 아퀼리노 제독이 림팩 2020 훈련에 대해 언급했다. 아퀼리노 제독은 올해 림팩이 더욱 복잡해지고 더욱 도전적이 될 것이라며 훈련을 위한 준비회의가 3월 중 하와이에서 2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예정인데, 이는 지난 25개국보다 1개 국가가 늘어나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2018년 중국의 림팩 훈련 참가 자격을 박탈하고 25개 국가와 훈련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 림팩에 추가되는 1개 국가는 대만일 가능성에 무게가 있다 라고 USNI 뉴스가 보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USNI 뉴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 해군 기관지입니다. 미 해군 기관지에서 1개 국가는 대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대만이다 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 훈련을 위한 준비회의가 3월 중에 하와이에서 지금 열리는데, 그러면은 지금 3월 중이라고 하면 지금 3월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그 회의 참석자 명단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USNI 뉴스 해군 기관지가 그걸 모르고 지금 기사를 썼을 리가 없죠. 당연히 이 해군 기관지 기자가 뭐 누구겠습니까? 이제 해군의 정훈공보실 장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태평양함대 전화해서 그게 누구냐? 그런데 대만 이름 아직 발표 쓰지 마라, 이 정도까지 갔겠죠. 그런데 대만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 정도는 한번 던져봐라. 왜? 주변국, 특히 중국 반응 한번 보자, 이런 차원 아니겠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대만 가는 겁니다. 자, 림팩 훈련이란 뭐냐? 바로 환태평양 군사 훈련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태평양 연안 일대 국가들이 참가해서 경연제로 실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훈련입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관으로 개최되며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실시되는데요. 정말 뭐 대단한 이 함대군입니다. 이 함대들이 전부 다 미군 함대는 아니고 림팩에 참가해서 그 림팩에 이제 이런 사진을 찍는 그 포텍스라는 행사를 합니다. 그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짝수해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래서 올해가 짝수해 아니겠습니까? 2020. 그래서 이제 올해 역시 림팩이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참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참가하는 이 해군의 면면들을 보면 여기에 꼭 참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림팩 어떤 나라가 참가하나? 미주는 아메리카 대륙은 6개국입니다. 미국,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이렇게 이제 태평양 연안에 있는 나라들이 다 참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쪽 대서양 연안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다, 브라질이다, 뭐 이런 나라는 참가 안 합니다. 태평양 연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는 12개국이 참가하는데, 대한민국, 일본, 호주,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톤가. 그러니까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중국과 적대적인 나라들이 전부 참가합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지금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이 나라는 지금 중국과 남중국해, 그리고 이 서사군도 남사군도에서 해상 영토 분쟁을 중국과 하고 있는 당사국들이죠. 그리고 인도는 중국과 전쟁을 하는 등 지금도 인도양에서 중국과 해상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센카쿠 열도 분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호주는 지금 미국의 대중국 포위 작전에 완전히 최고 선봉에 서 있는 나라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제 tonga가 조금 의외의 나라인데, 아무튼 이 tonga는 그냥 호주 옆에 이렇게 붙어 있어서 한 달이 걸치나 봅니다. 근데 좀 의외는 의외네요. 아무튼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태평양도 아닌데 유럽 나라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전통적인 해군 강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참가를 하고요. 독일은 또 EU의 리더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라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훈련에 빠진다라는 것은 이 서방 세계 그리고 선진 사회의 왕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은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이 림팩이 처음 생긴 게 공산군들과 싸우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최초의 이 림팩은 소련이 상대였어요. 소련이. 그리고 당연히 중국도 상대죠. 그리고 북한도 상대예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맺은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하고 사이가 급속도로 좋아졌었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재임 시절인 시기에 림팩을 참가를 하게 됐는데, 아니 저는 그때 참 희한하다. 이 상대가 지금 중국인데, 이 훈련의 상대가 중국인데 어떻게 그 상대를 지금 부르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전에 참관국으로 이렇게 쓱 이렇게 한 다리를 걸치다가 본격적으로 2013년부터 진짜로 이제 전력을 보내서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가 2번 만에 쫓겨났습니다. 왜 쫓겨났냐? 정말 하는 행동이 정말 노맨의 극치였습니다. 첫 번째, 이 림팩 2014에 처음 참가했는데 이 첫 참가를 할 때 정보함을 보냈어요. 야, 저는 이거 보고 얘들은 진짜 생각이 있나 없나? 아무리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지. 어떻게 첫 참가를 하는 마당에 정보함을 보내냐? 이 정보함이 가서 뭐 하냐? 바로 이제 이 군사 훈련을 하니까 우리 한국군, 뭐 캐나다군, 미군, 일본 여기에 참가하는 26개국의 모든 군함들이 전부 이제 미사일 발사하고 의뢰 발사하고 또 이 그 잠수함 탐지하려고 하면 쏘나 뭐 이렇게 다 하려면은 모든 전자장비를 가동해서 풀로 지금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전자장비, 전파신호, 레이더파 신호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냥 싸그리 다 가져가는 그냥 황금 어장으로 본 거죠. 야, 이게 웬 대박이냐? 왜 전파가 이렇게 많아? 이것도 수집하고. 이거는 페루. 야, 우리가 페루 군함 거 언제 수집할 거야, 페루. 이건 캐나다. 이야, 이 대박이네. 야, 이거 일본. 이런 식으로 막 가져간 겁니다. 훈련하는 장소마다 출연해서 막 전파를 수집해 가는 겁니다. 정말 참 더러운 짓이었죠. 그래서 미국이 여기 참가하는 많은 나라들이 정말 중국 때문에 훈련 못하겠다. 미사일만 쏘려고 하면 저 근방에 나타나가지고 지금 전파 수집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래서 미국이 나타나지 마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격장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그런 더러운 한마디로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이때 이제 센카쿠 분쟁 뭐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때 또 얼마나 또 이 비신사적인 행위를 했냐. 해군들은 자신들이 군인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외교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해군 군함은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는 상대국의 영토로 인정받습니다. 우리 세종대왕함이 만약에 태국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의 영토가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냥 우리 영토예요. 그래서 우리 영토에 태국의 뭐 국왕도 초청하고 태국의 대사도 초청하고 이런 식으로 막 와서 우리 영토로 초청해서 리셉션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해군 군함들이 저기 해외 장기 순항 훈련이나 이런 행사를 갈 때는 뭐 롯데호텔 제가 봤어요. 롯데호텔 이런 데서 와가지고 그 우리 그 수병들에게 이 서빙하는 어떤 그 자세 이런 것도 막 레슨을 해주고 거기 연수도 가고 막 그래요. 왜냐? 그 모든 자세 하나하나 해군은 수백 년 전부터 대항해 시대 때부터 그냥 그런 것들을 민간 외교 또는 군사 외교 이런 걸로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체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 어떻게 거는 거 그리고 그 수저는 어떻게 놓는 거 나이프는 어떻게 놓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호텔에서 교육을 시켜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군대가 바로 해군에 왜 군사 외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당연히 중국군도 리셉션을 하겠죠. 함상 리셉션을. 그런데 다 부르는데 일본은 안 부른 거예요. 자, 일본은 이 림팩의 터줏대감이었죠. 그런데 다 부르는데 일본만 안 부르면 일본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히 기분 나쁘겠죠. 그런데 뭐, 니남들이 부르든지 말든지
니놈들 꼴 안 보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그렇지만은 일본만 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장면 때문에 이 림팩에 참가한 모든 행사 분위기가 망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서슴없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전투함, 즉 시안함이라는 공호의 C급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그 군함이 있는데, 이게 지난 작년이죠. 재작년에 이제 중국이 관함식을 했죠. 그 관함식을 할 때 중국이 바로 시진핑 주석을 태워가지고 했던 좌승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안함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는 그런 데예요. 그런데 이 시안함이 2016 림팩에 참가해가지고 고정 해상 타겟에 대해서 함포 사격해서 이제 사격을 하는데 10발을 쏴가지고 3발밖에 못 맞췄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다 맞춰버리죠. 함포 사격. 그 정도로 이 포구 안정화 장치, 그리고 이제 이 사격 통제 장치, 이런 것이 형편없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최고의 군함인데, 중국판 이지스라고 하는 그 군함이 나중에는 시진핑 주석 태우고 국제 관함식의 좌승함으로 삼았던 그 군함이 고정 이동도 아니고 고정 타겟에 대해서 10발 쐈는데 3발밖에 못 맞춘 이런 치욕적인 상황을 겪었죠. 그리고는 이제 퇴출됐습니다. 왜 퇴출됐냐? 바로 중국이 미국하고 이제 무역 전쟁 그 하면서 미국이 이제 퇴출시켜 버렸죠. 자, 그래서 2019년 9월 16일 날 아시아 타임스 보던데, 중국의 반발로 사실은 대만은 참가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림팩이었어요. 자,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2019 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에는 대만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미국 주도의 해상훈련에 대만을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게 지금 이번 림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대만은 2016년 림팩에 초청을 받았지만 중국이 강력 반발해서 무산됐다. 그러나 2018년 중국에 대한 림팩 초청이 취소되고 참가 자격 자체가 박탈됨에 따라서 대만을 새로운 참가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라고 19년 9월 16일 날 보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이 된 거죠. 중국 반대 하든지 말든지, 중국 니들은 이 그룹의 멤버가 아니야, 니들 빠져,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니들은 여기에 된다 안 된다 숟가락 놓을 이유가 없어, 대만 들어오세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대만의 림팩 복귀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대만군 재무장의 지원입니다. 대만군은 사실은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중국과의 무역을 걱정하는 나라들 때문에 대만에 사실은 이 신형 군사 무기를 판매하기가 대단히 힘들죠. 그래서 대만군 잠수함은 2차 대전 직후에 만든 잠수함을 아직도 쓰고 있는 등 정말 노후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군사 장비를 쓰고 있는 게 바로 대만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대만에 이지스 구축함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었어요. 바로 레이더와 미사일, 수직 발사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서 대만이 개발 중인 차세대 방공 구축함입니다. 미국은 완성된 체계 대신 구성품을 소규모로 판매해서 대만군 현대화와 본격적인 재무장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 이 CG가 바로 이제 대만의 새로운 대만판 이지스함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위상 배열 레이더가 들어가는데, 이 위상 배열 레이더가 미국 그리고 일본, 한국만 생산하고 있는 지라갈륨 소재로 만든 최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여기 수직 발사관 들어가는데 미국이 이 수직 발사관을 미국이 팔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희한하게도 이거 하기 전에 마크 41, 우리 한국 해군의 세종대왕함, 충무공 이순신함 이런 데도 들어가는 수직 발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 마크 41 수직 발사관을 단 8셀만 판매를 한 겁니다. 왜냐? 그거 뜯어보고 뺏겨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그걸 뜯어보고 뺏겼는지 자체 수직 발사관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대만이 또 미국이 대만에게 SM-2 미사일을 판매를 한 겁니다. 그것도 소량 단 16발만. 그래서 대만이 당연히 또 그걸 또 뜯어보고 또 뺏겨서 만들었어요. 이거 마치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듯이 이스라엘이 이제 뭐 에로우 미사일 이런 거 만들 때 미국의 기술이 다량 들어가가지고 에로우 미사일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술 지원 딱 해주고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이제 이지스 레이더부터 모든 것을 지원을 다 해줘서 대만이 이지스함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대만의 림팩 복귀가 의미하는 건 뭐냐? 대만의 군사 교리 개발이 이제
발전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만은 뭐 왕따 국가이기 때문에 대만 혼자서 그냥 뭐 군대 운영하고 하다 보니 교리가 정말 선진적인 교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교리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미국이죠. 왜? 가장 전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림팩을 미국과 해상훈련, 해군훈련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 대만군 함대의 이 함대 전술교리 또는 소규모 전술교리, 전대급 전술교리 또는 그 군함 한척 그 자함 교리 모든 것이 완전히 그냥 일취월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로 몇 번만 지나면은 그냥 괄목상대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데 여기 이제 대만의 페리급 그리고 키드급 이런 구축함들 이게 다 대만이에요. 앞으로 이런 페리급이나 키드급 비록 구형 군함들이지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교리만 더 발전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강한 전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대만의 림팩 복귀가 의미하는 것도 이제 또 다음은 대만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중 포위망 포섭을 하는 것인데, 자, 미국 그리고 일본, 대만, 필리핀, 베트남,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이런 식으로 쫙 이어버리면 완전히 중국을 꽁꽁 에워싸는 것이죠. 중국이 말하는 뭐 A2, AD 전략, 뭐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뭐 남해 구단선, 뭐 다 필요 없는 것이죠. 대만이 딱 들어오면은 중국의 입구를 완전히 그냥 딱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에게는 치명적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미, 타이완 상호 방위 조약,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처럼 미 타이완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가지고 자동 개입 조항 딱 넣어버리면은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미국이 자동 개입 조항 들어있는데 그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누가 건드립니까 지금? 미국이 대한민국에 누군가 제3의 세력이 군사 침공을 하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한 겁니다. 왜?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생긴 거죠. 그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가치였죠. 그런데 대만에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간에 대만하고 상호 방위 조약 체결해서 자동 개입 조항 딱 넣어버리면 나토나 대한민국처럼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뭐 홍콩이나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나 이런 데도 야 우리도 조금 저럴 수 있을지 알까? 차이잉원 총통처럼 미국에게 계속 저렇게 정말 어떻게 저 정도까지 저렇게 대시를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합니다. 자, 그럼 뭐 미국이 대만을 끌어안고 이제 중국 압박 본격적으로 나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보시겠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냐? 충격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도태평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다. 그들의 접근 방식은 치명적이고 강압적이며 종종 타국의 주권을 훼손하고 안정을 위협한다. 라고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The Chinese Communist Party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예. 그래서 마치 우리가 북한을 이야기를 할 때 북한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김정은 정권은 그래서 레짐 체인지만 하면 김정은 체제는 저 북한 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북한 인민들과 저 북한 정권을 분리를 시켜서 이 북한 저 국민들은 우리가 안아야 될 대상이고 저 김정은 정권 저것들만 제거하는 대상이다 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국 공산당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중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 중국 공산당을 다른 당으로 바꾸면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중국 정부는 저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세계 위협적이다. 이렇게 지금 갈라치기 하고. 그래서 이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 발언을 한 이후에 3일 후에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대만을 림팩에 넣겠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보다 한 칸 더 높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상부의 지침을 받아서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저분이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난 여기까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냐. 자, 앞으로 중국 분열의 신호탄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발 미국 그런 큰 그림 그리고 중국을
갈라치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시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